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소비 심리가 12월에도 움츠러들며 두 달째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4.2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7년여 만에 95.8까지 떨어진 이후 두 달째 하락한 수치입니다. LG그룹은 올해 말로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탈퇴키로 하고 최근 정경련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이 지난 6일 국회 청문회 당시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탈퇴를 전경련에 공식 통보한 것은 LG그룹이 처음으로 LG그룹은 내년부터 전경련 회원사로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고 회비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통업계 종사자 과반수는 내년 소매 시장이 0%에서 1%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국내 유통, 제조업계 종사자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내년 소매 시장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0%에서 1%대 신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저성장 기조 속에 뚜렷한 반등 요인을 찾지 못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지난달 법인카드 사용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11월 카드 승인 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순수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9조 9,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일반 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 4,600억 원으로 6%가량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정도의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큰 호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큰 악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 배당 관련주 쪽에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선이 쏠려 있는 배당주들 지금 담아봐도 될까? 그리고 연말에 좀 담아두고 내년 초 효과를 노려볼까? 아니라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까? 자, 이런저런 경우의 수에 빠른 셈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오늘장 내일장이 조금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40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0.13% 상승했고요. 2040.33포인트입니다. 2.58포인트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정도 수준 2040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2043포인트까지 정오에 가까운 시간에 한번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장 초반에 203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37포인트부터 2043포인트까지 몇 포인트 되지 않는 등락 범위를 가지고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코스피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개인만 팝니다. 개인은 1,430억 원 정도 좀 많은 양이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반대로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832억 원, 외국인은 639억 원 순 매수하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던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적진 않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51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27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4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 지수 상승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하락했던 분을 다시금 반등으로 찾아오는 모습인데요. 0.51% 상승한 618.27포인트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 616포인트에 형성을 했습니다. 시가가 저가였고요. 오늘의 고가는 619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정도만을 움직여주고 있는 짧은 구간에서 오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현재 포인트가 고가에 좀 가깝긴 한데 답답한 흐름, 박스권이 워낙에 짧아서 답답한 흐름은 여전히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시죠. 개인만 팝니다. 388억 원 개인이 순 매도하고 있고요.
전 시간대까지 기관은 매도하고 있었는데 매도 물량이 줄어들더니 이제 매수로 포지션이 전환이 됐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9억 원이지만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외국인이 517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그리고 장 마감 전략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과연 오인은 오늘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겨줬을까요?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 전략 변화 무, 연초장 대비 연말 매수 집중이라고 전략적인 변화 없이 계속해서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밸류 매력이 있는 중소형주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중소형주에 접근하고 특히 밸류 매력을 잘 따져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보이시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중소형 IT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그래도 연말인데 라고 연말인데 잘 가지 못하는 이 증시에 대해서 답답함을 좀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쉬어가는 시장 속 뛰어가려는 종목별 대응이 유효한 시장이다 라고 오늘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중 전략 보니까 밸류 매력이 있는 중소형주 분할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갈까요? 수개월 동안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랑 달러 인덱스가 동반 상승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유가와 그 달러의 방향성은 조금 이제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온 게 보통인데, 최근 한 3개월간은 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오히려 그 국내 수출, 경기민감 섹터죠. 그러니까 I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정도의 섹터 부분들이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OLED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품, 그 장기주 있죠. 다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섹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산발적으로는 대선 관련 정책주까지 올라오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반대되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좀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 좀 따라잡기보다는, 삼성전자가 200만 원 넘게 이렇게 간다는 부분이 고정이 된다면, 계속 가던 종목에서 가겠지만, 오히려 좀 분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차별화가 좀 나오면서 조금 그 밸류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은, 종목별 매수가 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많이 빠진 쪽에서 좀 밸류 매력이 좀 돋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본다면, 대형주 중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가고 있는 그 IT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유효합니다만은, 내년 좀 중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역시 좀 많이 빠진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투트랙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변동성도 좀 일어날 수 있는 좀 부분이고, 관망세다 보니까, 그냥 조금 안전하게 추세 타고 가는 좀 종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1조 넘게 채권 발행했던 것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금성이 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좀 반신반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부분이 나왔었죠. 3억 달러의 외화사채 발행을 성공을 하면서 우려가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두산밥켓 가지고 있는 두산밥켓 지분 가치가 2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지분을 또 담보 잡고
자금 조달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이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의 이제 굴삭기 시장이 계속 역성장해왔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이게 이제 올해 8월 달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한 60, 70%로 성장하는 이런 그 굴삭기 시장이 좀 보여지면서 동기간의 동사 판매량을 보면은 역시 뭐 역성장 똑같이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8월 대비해서 뭐 60, 7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30톤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큰 그 장비, 대형 장비 그쪽에서 수요가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TP 한 10,000원까지 좀 보는 그런 레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조금 뭐 아직까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레포트에서 나오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을 뭐 BPS의 타겟 PBR을 뭐 곱해서 이렇게 산정한 것 같은데 그보다도 저는 9,400원 정도로 이제 전고점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까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P는 저는 이제 목표가는 9,400원 보고 있고요. 뭐 매수가는 8,650원 정도 조금 조정 나올 때 좀 접근해보라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8,400원을 깨지 않으면 충분히 좀 매력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일프라크로 근데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네요. 목표가도 그렇게 크지 않고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고요. 그렇죠. 뭐 매주마다 제가 뭐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또 길게 가져가는 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추세 타고 가는 것도 요즘엔 그 IT 빼고는 그렇게 그 추세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종목 장세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밸류 매력이 좀 있는 그 종목이고 두산일프라크가 그리고 추세 자체를 안 허물고 가는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연말 연초에 좀 관망세 이렇게 형성될 때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 좀 대형 섹터가 조금 안전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미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들이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그동안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탑3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베스트 탑3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먼저 3위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협대리의 삼천당 제약이 17.4%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2위, 1위 동일한 인물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인데요. 2위 종목이 무려 30.4% 수익률의 SM코어고 1위 종목은 31.8% 예스티 종목입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수익률이. 네, 세 종목 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들어보게 될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떤 종목을 또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전에 대리님 포트를 잠깐 열어보고 온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 지금 담겨 있습니다. 먼저 KG ETS 4.4%의 손실 구간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모두 수익 구간입니다. 풍산은 4.5% 수익 구간, 삼천당 제약은 무려 17.4%의 수익 구간입니다. 세 종목이고요.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한 종목이 손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 보유할지 손절할지 이익 실현할지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삼천당 제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안과 시장으로는 최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성공을 하면서 이번 달 14일에 BPI사와 10년간 최소 4천억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선진국 계약 방식이라고 불리는 프로핏 쉐어링 50% 이익을 향유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이것을 시작으로 기존에 준비 중이었던 유럽 쪽이라던가 다른 제약사들하고의 계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력 포트 내에서 주력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고 싶은 종목이고 내년에도 사실상 상반기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산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나 그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한 풍산의 실적 증가를 기대하게 했고,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다가 조정 구간인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풍산이라는 종목도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 가격이 단기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풍산 또한 뭐 수익성이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포트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킨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KG E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KG그룹에 인수된 뭐 에너지 업체인데요.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폐기물이라던가 폐수 등에 대한 수집이나 운반 처리를 담당하면서 또 하나는 동 가격에 뭐 급등하는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재료, 폐동을 활용해서 만드는 전자재료 부분이 사업부에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풍산이랑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동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조금 내려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안정된다면 뭐 이 두 종목 다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 대한 특별한 조정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오늘 추천 종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포트에 변화 없습니다. 세 종목 다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오늘 종목은 추천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컴투스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일단은 서머너즈워로 대표되는 컴투스는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서머너즈 워 이후에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지만 그 주가를 지금 현재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 대비해 본다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7년을 준비하는 종목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최소한 포트 내에서 이제 담아놨을 때 내년에 안정적인 방어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서머너즈워의 반등인데요. 일단 서머너즈워가 분기별로 매출이 2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세를 계속해서 보였던 부분이 이제 4분기부터는 흑자 쪽으로 전환이 될 건데, 일단 올해 9월에 홈은 클루스 컨텐츠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분기 이제 단위로는 사실상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던 오랜만이죠. 그리고 서머너즈워가 1분기 때 실시간 아레나를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이 서머너즈워가 이제 12월에 실시간 아레나 컨텐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서버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부터 제시되는 어떤 서비스가 관전, 리플레이 컨텐츠가 가능하고, 그리고 상반기 내에는 대전 모드 컨텐츠까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이 같은 어떤 경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플레이어들에게는 어떤 스트레스를 좀 줄 것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탈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과금이 발생될 수 있다. 매출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지만 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MLB 9이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어떤 새롭게 MLB 시즌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또 수익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작 라인업이 11개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이노티나라든가 낚시의 신, 프로젝트 DD 등 11개가 연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언제라도 서머너즈워급의 어떤 히트를 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작들이 준비 중이다라는 거는 기존에 어느 정도 서머너즈워가 가지고 있었던 수익성에 더해져서 좀 폭발적인 어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쌉니다. 저평가 상태고 게임주 치고는 PER이 10배 이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서머너즈워 등의 어떤 기존 게임들이 견조한 반면에 신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8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을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내년 한 해 동안 지켜보면서 한 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도 저희 알찬 소식을 또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배당락 전일입니다. 오늘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이상욱 애널리스트와 함께 전략의 수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의혹 무성한 시장 특징 종목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